저희 57번 문제 볼게요. 뭐 그냥 가정된 부분 보시면 뭐 전체 차원이 60이다. 예. 여기 Z가 소체고 F가 이제 60차원 확대체이다. 예. 여기 사실 이제 나답원에 이제 차원하고 관계되어 있는 요 나답원 질문이 뭐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보는 게 읽어보시면 어차피 소체가 Z2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체든지 다 밑에 Z2가 있다라는 상황이고 뭐 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번은 당연한 얘기고 여기 나답원 차원 얘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예, 뭐 가번은 당연해요. 당연하고 지금 이제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포함관계가 성립하느냐 여부인데 일단 유한체에서 둘이 포함관계가 있느냐는 확대되는 차원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관계가 성립하느냐랑 똑같고 그래서 확대되는 차원이 몇 차원씩 확대되어 있느냐를 확인해서 포함관계를 확인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 그냥 따로 그려놨는데 어쨌든 전체 차원은 60인 게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 여기 지금 하나는 5라고 주어져 있고 하나는 10이라고 주어져 있다. 어쨌든 전체 차원은 60으로 주어져 있어서 뭐 이렇게 곱해서 60이 되게끔 밑에 차원을 구할 수 있고 어쨌든 여기 밑에 있는 차원을 봤더니 6하고 10이고 지금 배수관계가 성립하는 게 맞다. 그래서 6하고 12가 지금 배수관계가 되니까 K2하고 K1은 포함관계가 있는 게 맞다. 차원이 나누는 관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립한다. 그러니까 여기 체가 이제 M차원 확대체하고 N차원 확대체가 포함되는 거하고 이렇게 MN이 나누는 거가 이제 동치관계고 사이사이의 얘기들까지 같이 보시면 이런 X의 N승 빼기 1이라고 X의 M승 빼기 1이 나누는 것도 동치관계고 이렇게 유한체를 만들어내는 이 두 다항식이 나누는 것도 다 동치관계고 그리고 이거의 해집합과 이거의 해집합의 포함관계도 다 동치관계다. 그래서 아까 지금 구했더니 하나는 6이 나오고 하나는 12가 나왔는데 결국은 약수배수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보기 하나는 이제 두 채 교집합에 대해서 확인하는 보기가 이제 다음 보기에 나오는데 역시 일반적인 상황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면 MN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하면 요 두 X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한 뭐 최대 공약수가 X의 D승 빼기 1이다. 그래서 요 D가 M과 N의 최대 공약수 D에 대해서 제동호가 성립한다. 여기 유한체를 만드는 두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도 여기 MN의 최대 공약수 D에 대해서 요 다항식으로 된다. 그래서 요 표현을 체 표현으로 다시 쓰면 그러니까 요 유한체 두 개의 교집합에 요 유한체가 있다. 그래서 M차원 확대체하고 N차원 확대체 교집합에는 D차원 확대체가 있고 D가 결국 어떤 값인가를 보면 이제 그 확대되는 차원 둘 MN에 대한 최대 공약수가 요 D다. 세 번째 보기에서 요 D를 최대 공약수 차원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지금 문제도 그냥 일단은 따로 그려놨는데 뭐 여기 차원이 6하고 10으로 주어져 있고 이제 문제에서 준 조건이고 역시 전체 차원이 60인 거는 전체 문제에 있던 가정이니까 곱해서 역시 60이 되게끔 밑에 차원을 찾을 수 있고 문제가 이제 교집합을 확인하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여기 6차원하고 10차원에 대한 요 둘의 교집합에는 이거의 최대 공약수 차원만큼 확대된다. 그래서 이 둘의 교집합이 몇 차원인가의 요 차원 D는 저 6과 10의 최대 공약수다. 그래서 둘의 최대 공약수가 2고 2차원 확대체가 교집합 차원이다. 결국은 Z의 2차원 확대체니까 얘는 원소를 4개로 갖고 있는 유한체가 교집합에 있는 체다. 지금 바닥에 있는 Z2하고 같은 간데 아니다. 얘는 4개짜리고 얘는 2개짜리니까 다르다.
같아지려면 여기 1차원이어야 되고, 그러면 이 두 차원이 서로서 숫자여야 여기가 1차원이고, 그래야지 얘네들이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다. 예, 아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을 그냥 보자면 요 등호 개념하고 유한체 둘의 교집합에 대한 요 등호 개념하고 여기 포함 관계하고 저 나누기에 대한 뭐 동치 관계하고 그래서 요 동치 관계하고 요 등호 관계에 의해서 나번 보기하고 다번 보기를 확인하시면 돼요. 예, 여기 아까 이제 다 구해놨던 상황이고 이게 다르다. 예, 다르다. 여기가 2차원 확대체인 걸 구했고 이게 같지 않다. 여기 사이사이의 숫자는 아까 이제 적었던 숫자를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58번 문제를 볼게요. 이 문제도 보시면은 객관식 시험 있을 때 이제 그 서술형 문제고 이때 나온 서술형 문제들이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풀이도 좀 더 길고 뭐 이해하시기도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일단 우선 가정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뭐 정의역은 그냥 실계수 다항식환이고 공역은 정역이에요. 정역이고 그래서 이제 실계수 다항식환에서 정역으로 이제 파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이제 정의되어 있고 이제 보기 상황들에 대해서 맞는 거는 증명하고 틀린 거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얘기해라.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이제 가번에서 라번까지 있는 명제 4개는 필요하다면 이제 증명 없이 사용해라. 그래서 뭐 명제 그냥 읽어두고 가도록 할게요. 이제 저기 체각계수에는 저 1변수 다항식하는 이제 PID 개념이 있는 게 맞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준동형 사상에 대해서 공역에 있는 J라는 이데알을 역상시키면 정역의 이데알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환준동형 사상은 공역의 이데알을 역상시키면 정역의 이데알이다. 이것도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PID니까 뭐 기하학으로 생성시켜 놓으면 이제 극대의 개념이 있다. PID에서는 기하학으로 생성하면 극대의 개념이 있고 얘도 역시 필요하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FG가 이제 정역에 있는 애들이고 뭔가 이렇게 곱해서 0이라면 뭐 둘 중에 0이 있다. 사실 뭐 0인자가 없으면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성립을 할 텐데 아까 공역이 S라는 이름의 정역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성립을 한다. 어쨌든 이 4개의 명제가 필요하다면 증명 없이 사용을 해도 된다. 이제 제 첫 번째 명제를 이제 보시면 그냥 여기가 질문인데 이제 전사 조건으로 갖고 있는 파이면, 그러니까 파이가 전사 조건이 만약에 있다면 공역이 PID가 맞는가예요. 전사 조건이 파이가 전사 조건을 갖고 있다면 공역이 PID가 맞는가? 이 문제가 지금 맞는지 틀린지를 가리고 증명을 해라예요. 그럼 아직 맞는지 모르는지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혹시 증명하는 흐름이 맞을까에 대해서 좀 따라가 보면서 시작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일단 PID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은 뭔가 이데알을 하나 두고 시작을 했다가 여기 누군가의 배수집합으로 되는 이 물음표가 있는지를 찾아야 이게 있다면 PID가 맞는 거고 이 물음표를 쓸만한 애가 없다면 PID가 아닌 거니까 결국은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리려면 시작은 어떤 이데알 J를 하나 두고 시작을 해서 여기 물음표를 쓸만한 게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맞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 이용해야 되는 정리 4개 중에서 여기랑 연관되어 있는 애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성질 중에 공역의 이데알을 역상하면 정역의 이데알이다. 그건 성질 중에 있었고 그래서 J라는 이데알을 역상을 시키면 정역의 이데알이 되는 건 이건 성질 4개 중에 하나로 있었고 또 얘가 PID다도 이제 성질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얘도 뭔가의 배수집합으로 쓰는 것까지는 여기까지는 성질 4개 중에서 두 개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이 물음표로 쓸만한 애가 이 상황에서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거를 다시 파이로 보냈을 때 J가 되느냐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질문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일반적으로는 포함이 성립을 하고 전사 조건 하에서는 등호가 성립을 한다. 예. 여기 전사 얘기는 있어요. 전사 얘기는 있으니까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는 전사 얘기가 있기 때문에 된다. 예. 일단 얘를 다시 파이로 보내면 얘가 되는 건 맞다예요. 결국 이 부분을 보낸 거가 이 부분에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파이를 보낸 애가 물음표 자리에 들어가는 게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등호까지 맞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등호 상황으로 보냈을 때 여기 물음표 자리에 쓸만한 거의 유일한 후보가 저기 안에 써져 있는 F를 보낸 얘가 물음표 자리에 들어가는 상황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서 얘랑 얘가 등식이 맞느냐에 대한 증명을 왼쪽 포함도 해보고 오른쪽 포함도 해봐서 증명이 잘 된다면 그냥 증명을 보여주면 되고 증명이 혹시 안 된다면 안 될 만한 부분에서 문제가 될 만한 애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예. 어쨌든 생각은 얘네들이 같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 예. 뭐 방금 썼던 얘기 그대로 일단 여기 등호는 지금 그대로 전사 얘기에서 이제 보장이 되는 거고 이게 등호가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F의 배수를 보낸 거랑 F를 보낸 거의 배수에 대해서 저 등호가 혹시 성립을 하느냐 저게 된다면 여기도 성립을 하는 거니까 이게 정말 성립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일단 정의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쭉 이어서 써보면 여기 말 그대로 이제 F의 배수집합이고 그러니까 F에다가 뭔가 곱한 애들이고 F의 배수를 그대로 그냥 다시 적은 거고 그걸 파이로 보낸다라는 표현이고 결국 파이로 보내고 나서 모으는 그냥 정의대로 다시 쓴 거고 이제 곱셈은 보존을 할 거니까 환준동형사상 얘기는 들어가 있으니까 뭐 보내고 나서 곱하는 거 다 등호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정의대로 다시 쓴 거고 여기하고 지금 이게 성립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하고 저 녀석하고가 정말 등식이 맞느냐를 확인을 할 거고 그럼 이 녀석은 말 그대로 이거의 배수집합이니까 역시 공역의 원수를 전부 다 곱해서 모은다 그냥 정의고 이 물음표가 맞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똑같은 량에다가 뭔가 이렇게 곱한 표현으로 적었는데 여기 H는 이제 정역의 n을 한 번씩 다 곱한 거고 여기도 공역의 n을 한 번씩 다 곱한 건데 전사 얘기가 지금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 한 번씩 여기다 다 곱하다 보면 공역이 다 나와야 돼, 전사니까. 그래서 그냥 H를 여기다 한 번씩 넣어서 여기다 다 곱을 하면 전사 얘기에 의해서 얘가 결국 공역에 넣으니까 한 번씩 다 나온다. 예. 결국 요 조건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다. 예. 전사니까. 그래서 저 물음표가 전사 조건 하에서 맞다. 예, 맞다. 맞다는 거는 이 등호를 증명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선 맞느냐 여부가 이 물음표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 이 고민을 해보면 전사이기 때문에 맞다. 예, 맞다. 그래서 이게 맞다. 예, 맞다. 그러니까 1번 명제가 맞다. 예, 맞다. 그리고 이제 증명 과정은 제가 이제 포함 관계로 다시 적었는데 결국 왼쪽 포함하고 오른쪽 포함을 이제 한 번씩 다 보이면 이제 등호라는 거에 대한 증명을 또 하는 거고 그러면 전사얘기랑 관계없이 이쪽 포함은 당연하죠. 어차피 전사얘기가 없다면 여기하고 여기는 공역을 다 곱한 거고 여기는 치역만 곱할 거니까 전사얘기가 없다면 이쪽이 크다는 얘기는 자동적으로 성립을 할 거고 그래서 증명을 이제 포함관계로 다시 한 번씩 적어서 증명을 했는데 포함관계 중에 하나는 전사하고 아무 관계 없이 그냥 되는 쪽이고 반대쪽은 전사 때문에 된다. 그래서 증명을 그렇게 적었어요. 사실 이렇게 적은 것도 증명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다 등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지금 이 등호다. 예, 등호고 그 등호에 대해서 양쪽 포함을 보이는 게 이제 적어드린 증명이다. 예. 예, 어쨌든 PID가 맞다에 대한 증명을 할 거고 그래서 공역에서 제일한 이대를 하나 두고 나서 시작을 할 거고 성질 중에 하나는 역상관계 정의역의 이데알이다라는 성질이 있고 또 성질 중에 하나가 얘가 PID다라는 것도 성질 4개 중에 있고 그래서 가번하고 나번 성질을 둘 다 적용하게 되면 일단 이런 F는 있다. 예, 성질 2개를 다 적용하고 나면 일단 저런 F는 있고
앞선 페이지에서 다 확인해 봤더니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거를 증명하면 되겠다. 예. 그래서 이 녀석의 배수 집합이 맞고 이런 애가 있기 때문에 저 J가 다낭 이데알이 맞고 그리고 S가 PID가 맞다. 예. 그래서 포함을 이제 한 번씩 보이면 되는데 F는 여기 당연히 들어가 있죠. 여기 F의 배수 집합에는 F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얘는 F의 배수 집합이니까 F가 이제 당연히 들어가 있고 역상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내면 당연히 F의 배수 집합에 들어가 있고 보내면 당연히 J에 들어가 있고 그걸 이걸로 생성한 거랑 J랑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이거 생성한 게 더 작다. 그래서 얘가 J보다 당연히 작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전사랑 아무 관계 없이 이쪽 포함은 그대로 성립한다. 이제 반대쪽 포함을 전사 갖고 확인하면 등식을 확인한 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반대 포함 여기를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또 여기를 또 원소를 뽑고 나서 확인하는 걸로 적어드렸는데 이제 여기에서 원소를 뽑고 시작해서 그 원소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J라는 집합 내에 있는 원소를 일반적으로 하나 뽑고 역시 이제 전사얘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 J로 대응하는 애 뭔가가 여기 있다예요. 전사니까 A로 대응하는 애가 분명히 존재하고 전사 조건이니까 존재하고 결국은 이 등호 상황에 의하면 G를 보내서 A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등호 상황에 의하면 A의 역상집합에는 당연히 G가 있다. 지금 A로 대응하는 G니까 역상집합 안에는 당연히 G가 있고 뽑을 때부터 A는 J에서 뽑았으니까 A가 J 안에서 뽑히고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역상집합끼리 당연히 포함관계가 있고 여기는 F의 배수 집합이다라고 두고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F의 배수 집합 안에는 G가 들어가 있는 게 맞다. 그래서 F에다가 적당히 곱하면 G가 만들어진다. 적당히 곱하면 이제 G가 만들어지고 이런 H가 있고 결국은 여기 양변에 이제 함수값 취한 거에 대해서 부터 연산 보존하는 걸 다 얘기하면 된다. 곱셈 보존을 당연히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얘는 지금 A로 대응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 곱한 표현으로 이제 적은 거니까 여기에 배수 집합에 A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를 뽑고 시작하면 A가 여기에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서 이쪽 포함을 확인한 거고 결국은 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전사얘기가 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더 할 수 있다. 어쨌든 시작하기 전 상황으로 이제 가보시면 일단 얘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지금 맞는지 틀린지도 가려야 되니까 여기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고 그게 이쪽이 등식이냐에 대한 고민이고 전사에게 의해서 해결이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맞다는 증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명제는 맞고 이렇게 포함관계를 보이면서 증명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제하고 이제 관계되는 명제들을 또 미리 봐둘게요. 이건 오늘 기출문제에서 오늘 다뤘던 기출문제 중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일단 환준동형사상 F에 대해서 정역의 이데알을 보내면 치역에 대한 이데알이다 개념이 이제 성립을 하는 게 맞고 뭐 공역에 대한 이데알인가는 이게 보장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아까 기출문제 중에 질문이었고 이게 아까 안 되는 게 있었고 전사라면 또 당연히 성립한다. 그리고 뭐 공역의 이데알을 역상치하면 정역의 이데알인가 항상 성립을 하는 게 맞고 이게 역시 기출문제 질문이었는데 이 등호가 성립하는 얘가 있느냐 역시 이게 전사가 아니면 보장하지 않고 전사면 또 보장한다. 그래서 여기 물음표로 쓴 게 아까 기출문제 중에 있던 거고 아까 그 기출문제가 안 될 만한 예제가 다 드러나 있던 거고 2번하고 4번이 일반적으로는 아닌데 다 전사 얘기가 있으면 성립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사 얘기가 있는 상황이면 정역의 이데알을 보내면 공역의 이데알인 게 성립한다. 그래서 이데알을 보내면 공역의 이데알 얘기 전사에서 성립을 하고 지금 두 번째 명제가 이제 극대 이데알하고 관련되어 있는 명제인데 그러면 전사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극대 이데알을 보냈을 때 극대냐 이런 상황을 좀 볼 건데 극대가 되거나 전체가 되거나 그래서 극대 이데알을 보내면 극대가 되거나 전체가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6번 개념으로도 이제 증명해 나가는 방법을 적어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명제예요. 지금 전사 얘기가 역시 문제 가정이 있어요. 전사 얘기가 있고, 전사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5번, 6번 얘기는 써도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데알을 보내서 이데알 되는 얘기나 극대를 보내서 이게 극대거나 전체가 되는 얘기를 써도 된다. 일단 전사 얘기가 두 번째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i라는 애가 정의되는 상을 보면 어떤 2차식의 배수집합으로 나와 있는데, 얘가 지금 실계수 다항식인 거고, 저게 혹시 기하기냐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얘가 완전 제곱식에다가 또 양수자 1을 더한 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실수에서는 해가 없어요. 그래서 2차식이면서 해가 없는 2차식이야. 그러니까 제가 기하 다항식이 맞다는 얘기고, 결국 생성하면 극대 이데알까지는 맞다요. 그래서 이용해야 되는 성질 4개 중에 그런 성질도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기하인 게 맞는 거고 극대 얘기도 맞다는 거는 성질에서 충분히 다 얘기할 수 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이제 성질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공역을 저기 파이 i 갖고 잘랐을 때에 대해서 이데알의 개수가 3개가 가능하냐가 질문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극대를 보냈을 때에 대해서 저 파이 i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완전 제곱식에다가 숫자 양수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가 없는 건 분명한 거고, 또 2차식이면서 해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분명한 사실이야. 그래서 기하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 성질 중엔 또 극대 얘기도 하는 성질이 저기 다번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저 i가 이제 극대 이데알이다까지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전세 얘기가 있다라는 상황이면 얘를 보냈을 때 공역의 극대가 되거나 공역의 전체 집합이랑 같다. 그래서 지금 전사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극대에 대해서 저 전사를 통해서 보내고 나면 전체가 나오거나 극대가 나오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그래서 혹시 두 개로 이제 이렇게 자른 상황들이 3개가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문제가 3개가 맞는가에 대한 질문이니까 이걸로 자를 때하고 이걸로 자를 때 혹시 3개가 나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얘하고 얘를 지금 자른다라고 했을 때 일단 극대가 되고 난 다음에 얘하고 극대를 자르면 얘가 지금 정역이니까 물론 단위원을 갖는 가한안이에요. 단위원을 갖는 가한안을 극대로 자르면 체가 돼야 돼요. 그 체가 되면 이데알이 2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는 얘랑 극대랑 자르는 게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걸 자르게 되면 체랑 동형이 되고, 체는 이데알이 3개 나올 수 없어요. 체는 전체랑 0밖에 없기 때문에 3개가 불가능해. 이 경우는 불가능한 거고 3개가 나올 수 없고, 그럼 이 경우면 이미 전체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랑 전체를 자르면 아예 원소가 하나밖에 없고, 그럼 거기는 이데알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3개가 안 나오고 여기서도 3개가 안 나온다. 결국은 두 개념 다 3개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상황을 얘기를 해주면 된다. 지금 여기 다시 써 있는데, 여기 단위원을 갖는 가한한 조건도 있는 거니까, 정역은 이런 조건도 있는 거니까 극대하고 그렇게 자르면 체고, 체는 2개다. 체는 이데알이 2개고, 뭐 이렇게 전체가 나와버리면 그럼 이게 원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데알도 1개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경우로 얘기를 해도 3개가 되진 않는다. 결국은 여기 6번 개념으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형태의 증명 과정을 하나 더 보면, 아까 이제 반복된 얘기는 그냥 그대로야. 여기 i는 이제 극대 이데알이다. 이건 똑같은 얘기고, 여기 푸사이를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저기 실계수 다항식 환에서 원래 주었던 함수는 이제 s를 공역으로 갖고 있는 파이라는 함수가 이제 주어져 있고, 두 번째 보기는 얘에 대해서 EDR이 3개인가를 확인하는 질문인데, 정의역은 똑같이 두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봤던 얘에다가 새로운 함수 푸사이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원래 있던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어차피 여기에 함수를 어디로 보낼까에 대한 얘기고, 이 공역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이게 자르고 있는 EDR로 이렇게 표현이 나올 거니까 어차피 이런 표현으로 당연히 나와야 되고, 어차피 여기를 뭔가 써야지 정의가 될 텐데, 여기에다가 당연히 에세이 원소를 쓸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당연히 파이로 보내는 거다. 파이로 보내면 에세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푸사이를 정의할 건데, 문제에서 원래 줬던 함수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얘를 이렇게 쓰는 방법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푸사이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뭐 얘가 연산을 보존하느냐라는 부분, 뭐 자연스럽게 파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하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렇게 푸사이를 정의하면 연산 보존을 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핵을 또 보면 물론 이쪽에 대해서 이제 항등원 역할을 하는 저 자르고 있는 애, 얘가 항등원 역할을 하는 애고, 그래서 보냈을 때 항등원이 되게끔 하는 애들을 모은다. 이게 그냥 핵에 대한 정의고, 그럼 이 등호 관계를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쓰면 되는데, 결국은 여기 앞에 있는 대표 원소가 여기 들어가면 똑같은 조건이고, 그래서 대표 원소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이제 같은 명제고, 그다음에 F를 보내가지고 여기에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여기 밑줄에 있는 애가 얘 역상집합에 있다. 잠깐 세모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일단 보냈더니 세모에 들어갔다라는 거니까 이 밑줄에 있는 애는 세모의 역상집합 안에 있다. 결국은 다 똑같은 조건으로 이제 적어놓은 상황이고, 결국은 이 부분이 결국은 조건제시법에 있는 조건하고 똑같으니까 정확하게 집합적으로 얘다. 그래서 푸사이가 이렇게 정의되고 나서 정의대로 푸사이의 핵을 찾아 놓으면 이런 상황이 된다. 그리고 이제 전사 얘기가 있는가를 보면 결국은 얘도 전사일 수밖에 없다. 파이 자체가 전사로 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도 전사 얘기는 따라오고, 그럼 제1동형 정리를 썼을 때 얘하고 푸사이 핵을 자른 거랑 이 공역하고 동형이란 얘기를 쓸 수 있다. 전사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대로 이제 진행을 하면 돼요. 밑부분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저 핵에 대한 상황들을 찾고 제1동형 정리를 쓸 건데, 지금 핵을 찾았더니 요집합이에요. 그래서 요집합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보시면 저희가 보내고 나서 역상시킨 거랑 원래 집합의 일반적인 포함관계는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단사가 되면 등호까지 성립한다. 뭐 지금 단사 얘기랑은 전혀 관계없는 문제고 일반적인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한다. 그리고 얘는 극대인 거는 이미 확인해서 만들어놨던 사실이고, 극대보다 일단 커요. 극대보다 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다. 자기 자신이거나 전체다. 그래서 핵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개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요집합이 푸사이에 대한 핵이고, 그게 방법이 두 개밖에 없다. 여기 정의역 다 나오거나 정의역에는 I로 나오거나. 그래서 얘가 두 개 중에 하나다. 하나는 얘가 나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정의역 전체가 나오는 거다. 그리고 역시 전사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푸사이 또한 전사가 맞고, 푸사이에 대한 치역은 아까 저 푸사이에 대한 공역이랑 똑같다. 그래서 이제 제1동형 정리를 쓰면 결국은 핵이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저 I로 자른 거랑 동형이 되거나 얘랑 자른 거랑 동형이다. 그래서 I로 자른 거 아니면 여기 정의역 전체로 자른 거랑 동형인데, 여기는 어차피 똑같은 걸로 잘랐으니까 여기는 한 개고, 그럼 이데알도 이쪽은 한 개니까 이쪽에서 역시 세 개가 나올 수가 없고, 이쪽 상황을 보면 역시 얘는 단위원을 갖는 가하나니고 얘는 또 거기에 극대 이데알이니까 얘도 결국 자르게 되면 채다. 그러면 채니까 얘도 두 개다. 그래서 여기도 방법은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한쪽은 채가 되면서 두 개고 다른 쪽은 한 개짜리가 되면서 한 개다. 어쨌든 뭐 세 개가 되는 일은 안 생긴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채 같은 경우는 2개가 돼야 되고 얘는 하나짜리니까 1개가 돼야 한다. 3개가 되는 일은 안 생긴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이런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인데, 잠깐 다시 생각해 보시면 원래 함수는 파이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럼 이쪽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대표는 그냥 자연스럽게 파이를 갖다 넣어서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그 다음에 3번째 명제 잠깐 읽어보시면, 여기 3번째 명제는 S자리에다가 이제 구체적인 정수한이 아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수한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핵이랑 정의역이랑 잘랐을 때 이데아를 1개라고 해도 되는가? 이게 이제 3번째 명제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던 명제는 아까 이제 저희가 잠깐 다른 기출문제에서 썼던 명제인데 그냥 읽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환준동행사상에서 멱등원이 멱등원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정역의 멱등원은 보내면 멱등원이 되는 게 맞고, 정역에 있는 멱등원은 0하고 1밖에 없느냐, 0하고 1밖에 없다. 이제 둘 다 이제 성립하는 얘기고, 다른 기출 문제에서 저희가 적용도 했었던 상황이. 어쨌든 질문 자체는 여기 안에 이데알은 1개가 맞느냐, 이게 지금 질문이고, 저희가 환의 원소가 만약에 2개 이상이면은 그럼 결국은 R1이다 라는 상황의 이데알 중에는 자기 자신 R1도 있을 거고 0 하나 있는 것도 당연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적어도 전체 집합하고 0은 분명히 또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원소가 2개 이상부터는 당연히 2개 이상부터는 전체 집합인 이데알도 있고 0 하나 있는 이데알도 있기 때문에 또 그 2개는 분명히 다른 거기 때문에 원소가 2개 이상부터는 이데알이 하나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데알이 하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그냥 얘가 집합적으로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경우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 자체가 원소가 하나짜리 집합이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똑같은 걸로 잘라야지 원소가 하나가 되니까 결국은 핵하고 정역 전체가 완전히 집합으로 같아야, 그럼 결국은 똑같은 집합으로 잘라야 그때가 1개고 그래야 이데알이 1개다. 그래서 이 등호는 여기에서 묻고 있는 1개랑 같은 말이고, 또 핵을 구했는데 정의역 전체가 다 나온다라는 상황은 명사상만 그렇다. 명사상만 핵을 구했을 때 정의역 전체가 다 나오니까 1개인가를 확인하는 거나 이 등호인가를 확인하는 거나 명사상인가를 확인하는 거나 다 동치다. 그래서 혹시 사상이 영사상인가를 확인해도 된다. 그리고 여기 써있는 대로 멱등원을 보내면 멱등원으로 가는 거라서, 물론 1은 정역의 멱등원이 되는 게 맞고 1을 보내니까 역시 멱등원 역할을 하는 게 맞는데, 물론 얘도 정역이기 때문에 1이 가는 방법은 2개밖에 없다. 그래서 1이 가는 방법은 0으로 가거나 1이 가는 방법은 1로 가야 한다. 뭐 뒤에서 쓰겠지만 다시 잠깐 써놓을게요. 그래서 1이 가는 방법이 사실 2개밖에 없어요. 1이 0으로 가는 거 아니면 1이 1로 가는 거고, 사실 1이 0으로 가면 2도 0으로 가고 3도 0으로 가니까 이게 실제 영사상이고, 그러니까 사실 2개 중에 1가지가 이제 생기는 거고, 2개 중에서 이쪽 경우는 결국은 영사상 얘기인 거고 이 등호 얘기인 거고, 이거 1개랑 같은 얘기여서 이게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상황이랑 이게 성립하느냐 안 하는 상황이랑 원래 이 3번째 명제에 대한 질문이랑 다 똑같다. 결국은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따지는 것도 결국은 저 3번째 명제가 맞는가를 따지는 거랑 똑같다. 1이 0으로 가는 게 맞는가. 여기 위에 얘기는 다시 얘기인데 1이 가는 위치는 이제 1과 0 중에 하나다. 정역에 있는 멱등원이 2개밖에 없으니까 1하고 0밖에 이제 방법이 없고, 그 중에서 만약에 0으로 간다면 결국 핵 안에 이제 1을 갖고 있다면 뭐 정역이랑 뭐 핵이랑 완전히 같은 집합이 되고, 자르면 원소가 하나짜리 환이고 이데알이 1개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
반대로 만약에 0이 아닌 곳으로 이제 대응관계가 있으면 이거 아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여기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또 이게 아닌 얘기가 되면 잘랐을 때 원소가 2개 이상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데알이 1개보다 많은 상황이 된다. 예. 결국은 2개를 구별하는 게 해야 될 일이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1이라는 원소는 물론 2분의 1을 2개 더한 표현으로 써도 같고 물론 덧셈을 따로 풀었으면 이런 표현으로 써도 되고 어쨌든 보낸 상황들은 정수예요. 지금 문제 상황에서의 세 번째 공역은 정수고 정수에서 똑같은 애를 2번 더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게 혹시 1이면 0 아니면 1인데 혹시 1이면 똑같은 정수가 2개 더해져서 1이 될 만한 정수를 찾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여기 정수 내에서 똑같은 애가 2번 더해져서 혹시 1이 된 원소가 있는가를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2분의 1이라고 불릴 만한 원소를 갖고 있는가 이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등호 관계랑 얘랑 연결되어 있고 얘가 혹시 1하고 등호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왜냐하면 문제 상황의 공역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이 안 된다를 요 얘기로 할 수 있다. 결국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요 얘기가 돼야 되고 여기까지 다 돼야 되고 자른 거가 원소가 하나짜리 환이 되고 이데알도 1개가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게 맞다. 그 얘기를 다시 적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 1은 1이나 0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1이 1로 가는 상황으로 얘기를 시작한다면 이 부분하고 1하고 등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수에는 실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1이랑 같지 않다. 결국 0이어야 한다. 그리고 0이라는 얘기는 이게 같은 집합이다라는 얘기고 결국은 이게 원소 하나짜리인 환이 되고 하나짜리이기 때문에 1개가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세 번째 얘기를 이렇게 완성하면 이제 증명을 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시면 충분히 맞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 증명 과정을 다 하고 나면 여기 이제 성질을 4개를 줬던 게 있는데 여기 가번 성질, 나번 성질, 다번 성질은 이제 다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 4번째 성질이 전혀 쓰이지 않아요. 4번째 성질이 전혀 쓰이지 않고 이 4번째 성질이 들어가는 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보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거는 방금 봤던 풀이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훨씬 더 복잡하긴 한데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냥 부분 필요한 얘기들만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4번째 성질을 이용한 풀이를 볼 건데 훨씬 더 풀이가 복잡해지고 이해하기도 더 난해해지지만 우선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아까 4번째 성질, 나번 성질이 들어가는 상황에 이제 필요한 얘기들을 좀 볼게요. 이 표현을 그냥 원소의 개수다라는 표현을 좀 보고 혹시 무한집합이면 이제 농도 표현이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함수가 만약에 단사 상황이었다면 뭐 개수를 유한집합에서 개수를 했으면 당연히 공역적이 같거나 많고 무한집합에서 농도 비교를 했다면 공역적의 농도가 이제 뭐 같거나 더 큰 농도를 갖는다. 근데 이제 문제 상황이 아까 세 번째 보기로 이제 가보면 여기 정의역하고 공역의 이제 개수 상황들을 보면 얘는 이제 비가상계가 있고 얘는 이미 가상계가 있으니까 단사는 불가능하다. 이미 개수를 봤을 때 여기하고 여기가 오히려 이쪽 정의역의 개수가 더 농도가 크기 때문에 단사는 원래 불가능한 일이다. 또 단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해계 원소가 0 말고 뭔가 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공역을 가산집합이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는 비가산집합이고 여기는 가산집합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게 0이 안 되는 얘기는 이미 개수 상황에서 바로 얻어낸 얘기다. 일단 0은 안 된다.
그다음에 요 명제는 저희가 몇 번 얘기했던 명제고 이제 동네가 PID면 0을 빼놓고 얘기했을 때 극대 이데알, 소이데알의 개념은 동치가 된다. 그래서 뭐 극대에서 소쪽은 단위원을 갖는 가한한이기만 해도 다 성립을 하는 거고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얘기는 여기 동네가 PID고 0이 아니다 조건이 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도 성립하고 이제 동치의 개념이 성립한다. 어쨌든 지금 여기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고 얘는 PID예요. 그래서 정의역은 PID고 얘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니까 이 개념을 써도 된다. 지금 3번 문제 상황에서 이 개념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소이데알 개념하고 극대이데알 개념은 지금 동치라고 얘기해도 된다. 이 얘기까지 다 있으니까. 여기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0이 아닌 얘기는 이미 개수 상황 때문에 보장되어 있는 내용이고 얘는 또 PID 상황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동치다. 동치다. 역시 여기는 일반적인 상황의 명제를 적은 거고 저희가 단위원을 갖는 가한한이면 뭐 여기 극대이데알하고 체가 동치고 뭐 소이데알하고 정역하고 동치고 여기 내려가는 방향 쪽으로 성립하는 게 뭐 단위원을 갖는 가한한이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명제다. 지금 문제 상황은 이제 이게 0이 아닌 조건도 갖고 있고 여기 PID 얘기도 이제 다 갖고 있어서 다 동치에 해당한다. 그래서 4개의 명제가 이제 다 동치다. 그래서 여기 체인지하고 소이데알인지도 지금은 동치다. 아까 성질 라번을 보시면 거의 소이데알 얘기를 언급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성질 라번은 곱했을 때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가에 대한 명제를 쓴 거라서 소이데알의 정의의 일부분을 써놓은 게 명제에 있는 거예요. 라번 명제는 그렇고 체하고의 관계도 이 소이데알 명제하고 동치까지 성립한다. 지금 이렇게요. 그래서 요 명제하고 요 명제도 동치다. 지금 문제 상황에서 그래서 요 개념 다 동치다. 그래서 문제의 질문을 여기 이제 다시 이제 던져보면 얘가 이데알이 한 개인가가 질문이었던 거예요. 얘가 이데알이 한 개인가가 질문이었던 거고 여기 지금 치역 집합에 대해서 그러면 이데알이 한 개인가를 묻고 있는 질문이랑도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는데 이게 또 체이냐 상황하고 이 소이데알 상황하고가 동치인데 치역은 당연히 공역의 부분집합이고 그러면 공역의 부분집합이니까 정수의 어떤 부분집합이고 어떤 이 녀석에 대한 부분한 역할을 하는 애가 치역으로 들어가 있을 건데 이 녀석의 부분한 중에서 체가 누가 있는가를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여기에 부분집합은 1의 배수,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이런 애들밖에 없고 체가 될 만한 건 없다. 실제로 체는 제일 작은 사이즈가 ZP 형태 아니면 유리수 형태고 결국은 얘는 표수가 이제 P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애가 뭔가 체를 갖고 있으려면 Q를 갖고 있는 게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얘가 그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안에 2의 배수든 3의 배수든 4의 배수든 체가 되는 상황은 아예 없다. 결국은 이게 동치인데 체가 되는 상황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될 수가 아예 없다. 근데 동치란 얘기는 그럼 이 얘기도 성립하면 안 된다. 둘이 동치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니까 소이데알 얘기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체가 있느냐 없다. 정세 부분한 안에는 체라는 애가 아예 없고 정수 안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체가 될 수 없다. 결국 동치 명제이기 때문에 소이데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이데알의 이제 정의 상황을 보자면 전체 집합이 아닌 얘기하고 곱해서 들어갔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얘기가 있으면 그 두 얘기가 이제 소이데알에 대한 정의고 결국은 이건 성립을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니까 얘가 성립을 안 하든가 얘가 성립을 안 해야 되는데 이건 이미 성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족하는 걸 준 거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안 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니까 얘가 성립을 안 해야 한다. 결국 이게 성립을 안 한다는 얘기는 둘이 등호로 성립해야 한다. 그래서 얘네 둘은 등호다. 등호다. 등호다.
결국은 저걸 밝히는 게 결국은 또 증명이기도 하다. 저걸 밝히면 자른 게 1개짜리 환이 되고 2대를 1개다. 그래서 쭉 보시면 훨씬 더 복잡하다. 훨씬 더 복잡하다. 그래서 그냥 읽어볼게요. 읽어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등호가 맞다는 얘기를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일단 뭐 개수 입장에서 이제 얘는 비가상계고 이 공역에는 가상계라서 단사는 될 수 없고 또 0이 되는 상황은 일단 안 된다. 성질 라번을 이제 다시 썼어요. 그래서 다시 써서 곱해서 0이었으면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한다. 또 전체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가정에 넣었으니까 전체가 아니고 곱한 게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까지도 만족을 하니까 소이델까지도 만족을 한다. 소이델까지도 만족을 하고 근데 동네가 PID고 0도 아니고 소이데알이니까 극대까지도 만족을 한다. 또 극대를 만족했으면 잘랐을 때 체가 돼야 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자르게 되면 체가 돼야 되고 동일정리 상황에 의하면 치역도 체가 돼야 되는데 정수의 부분한 안에 있는 애는 체가 아예 없다. 그래서 정수의 부분한은 이런 꼴이고 체가 되는 건 아예 없고 그럼 가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 아니다라고 둔 가정이 잘못됐다. 결국은 등호가 맞다. 등호가 맞고 등호가 맞기 때문에 자른 건 전체끼리 자른 거고 이게 원소가 하나밖에 없고 이 달도 1개인 게 맞다. 그래서 얘기는 훨씬 더 이제 복잡한데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필요했던 내용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연을 갖는 가한원의 관계는 이렇고 PID 상황이 되면 다 동치 개념이 이제 성립을 하고 결국 0이 아닌 조건이 있으면 다 동치 개념이 성립을 하는데 저희가 이 얘기는 단사인가를 따져보는 얘기에서 나오는 얘기고 이게 0이 아닌 얘기하고 단사가 아닌 얘기도 동치 얘기다. 또 단사 얘기를 확인할 때 결국 개수를 봤더니 얘보다 개수가 정의역이 더 많다는 거가 지금 있으니까 단사가 불가능한 얘기고 0이 아닌 얘기도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에 의해서 얘기를 좀 진행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정수의 부분화는 체가 되는 게 없다. 저희가 체는 제일 작은 사이즈가 Q나 이제 ZP고 여기 정수의 속에는 그런 애가 없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